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종목을 좀 올려드리는 날이죠. 뭐 시황도 아울러서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시장이 참 재미없죠. 어지간합니다. 좀 뭐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, 이 부분은요,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저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시황 영상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한 지금 몇 주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계속해서 드리는 얘기가 시장 좀 움직이기 어렵다. 좀 뭐 쭉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 만하면 두들겨 패서 밀어 놓을 거고, 또 빠지는 듯 하면 다시 들어 올려 놓을 거고, 그런 모습일 것 같다라는 말을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요. 자, 뭐, 예, 지금 좀 투자자들이 조금 지칠 때도 됐어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. 이때부터니까, 이때가 언제입니까? 7월 11일이네요. 뭐 7월 10일경부터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돼서 쫙 연결돼 왔으니까. 근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좀 올랐죠. 뭐 삼성전자는 한 10%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올랐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?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빠졌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차트를, 전 종목 차트를 한번 다 돌려봤는데요. 그렇더라고요. 저 고점에서 저 종목별로 조금 다른데, 고점에서 한 30%씩 막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많더라고요. 그리고 또 뭐 30%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빠진 종목들이 많았어요. 특히 아마 이번 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피해가 제일 클 겁니다. 오직 시세만 보는 분들이 있죠. 가는 게 더 간다 이러면서 쫓아다니고, 일로절로 쫓아다니면서 그랬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이 저 계좌가 아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식은요, 장사하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. 우리 장사를 할 때, 뭐 저는 장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요,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남는 게 장사잖아요. 싸게 물건을 떼와서 소비자들한테 거기다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게, 그게 장사지 않습니까? 그러려면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? 싸게 사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첫 번째죠. 근데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비싸졌다라는 얘기예요. 자, 이거는 바보들이 하는 겁니다. 바보들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, 나보다 더 바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로 쫓아다니면 안 돼요. 뭐 시장이 대세 상승장, 엄청나게 좋은 시장, 이런 시장에서는 좀 쫓아다녀도 괜찮을 때가 많죠. 왜냐하면 장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는, 요거는 또 순환매가 돌면서 더 추가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. 근데 이런 시장, 박스권 시장 아니면 하락장, 이런 데서 잘못 쫓아 들어가면 크게 당합니다. 제가 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,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. 오늘 저 말씀드릴 종목도, 좀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도 참, 예, 엄청나게 좀 저 사람들 이만큼 올라왔을 때 좋다 좋다 이렇게 하던 종목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지금 이제는 가격이 충분히 빠져서 뭐 슬슬 잡아 들어가도 되겠다 싶은 그런 종목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시장은요, 좀 답답한 시장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요거 좀 보시면요, 옵션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. 자, 만기 때부터 보게 되면 8월 만기가 14일 날 끝났네요.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보시게 되면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을 외국인들 지금 어제까지 300억 팔았다고 오늘은 조금 샀나 보네요. 근데 이 옵션 수급은 4시 20분 돼서 찍히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수급은 아닙니다.
지금까지 8월 만기 지나고 난 다음 289억이나 콜옵션을 매도를 쳤어요. 풋옵션은 훨씬 더 많죠. 378억을 매도를 쳤습니다.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큰 규모로 양매도를 쳐놨다라는 거예요.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양매도라는 거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면 손해를 되게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월물 초부터 계속 양매도를 쳐왔으니까 아마 지금 시간 가치가 벌써 상당히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. 자, 뭐 근데 이 정도 상황이다라면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거든요. 그러면 주가 자체가 뭐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빠졌을 때 조금 뭐 무섭다, 두려움을 좀 느낀다. 그럴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좀 올라가면 막 주식 사고 싶잖아요. 그때는 오히려 주식을 쫓아가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, 그때는 뭐 현금 만들어 놓을 거 있으면, 팔 거 있으면 일정 부분 조금 정리해 놓는 거, 그런 투자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훨씬 더 잘 맞는 투자입니다. 자, 뭐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 시장은 지금처럼 좀 출렁출렁하면서 변동성만 나오고 뭐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는 장, 그런 시장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다음 주에는 그게 있죠.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시장이 조금 나아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는 외국인들 이 수급 때문에, 옵션 수급 때문에 잘 못 움직이더라도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는 인하를 할 걸로 봅니다.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고용지표,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CPI, 요게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0.25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그리고 이 고용 지표하고 CPI가 좀 그 고용 지표가 좋으면 안 되죠. 되게 좋으면 안 됩니다. 지금 고용 지표가 뭐 한 7만 5천 건 정도, 그 정도 늘어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치들이 나오는데, 그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낮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0.5회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CPI도 조금 도와줘야 되겠죠. 두 개 지표가 다 도와준다라면 CPI는 좀 낮게 나와야 되겠죠. 그렇게 된다라면 0.5회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둘 중에 하나는 좀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고 하나는 비우호적인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면 0.25 정도. 그리고 0.25 인하를 하더라도요. 그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는 조금 열어놓을 것 같아요. 이번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는. 자,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본다라면 뭐 다음 주가 고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다음 주가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만기 다음 주 목요일 만기가 지나면요. 또 만기날 당일은 또 이런 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다음 주 뭐 월화수 그 만기 정도, 뭐 그 정도까지는 조금 답답한 시장일 수 있어요.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이거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근데 아주 지수 차트를 진짜 뭐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좀 그거 잘못된 방법입니다. 먼저 투자를 잘 하려면 시장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돼요. 아마 뭐 파생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 채널이나 제가 TV 방송 출연해 갖고 얘기하시는 거 그 부분 참고하고 매매를 하셨다라면 진짜로 수익 많이 났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보통 뭐 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,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안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. 이 종목은. 오늘은 네이버란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.
자, 이 네이버라는 종목이 있고 카카오라는 종목이 비슷한 게 있죠. 자, 저는 이 네이버가 훨씬 좋다라는 생각입니다. 뭐 카카오가 훨씬 좋다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나름대로 그분들은 뭐 그분들의 논리가 있겠지만 주식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. 비슷한 상황이다라면, 그쵸? 예, 저 실적이 더 좋은 종목, 실적이 훨씬 더 좋고 이 실적 대비해 갖고 주가 수준 자체도 훨씬 더 싸고 뭐 그리고 다른 모멘텀들 이런 것들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면 그게 투자하는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. 자,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카카오하고 단적으로 비교해 볼게요. 자, 네이버의 시가총액 34조 8천억입니다. 자, 카카오의 시가총액 26조예요. 26조면 뭐 약 한 저 8조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. 34조에다가 26조니까 뭐 뒤에 끝자리가 붙은 게 좀 크네요. 뭐 한 8조 정도인데 9조라고 치고요. 9조라고 치겠습니다. 34조 7,400억이니까 9조라고 칠게요. 9조라고 잡으면 자, 그러면 이게 저 퍼센테이지로는 한 몇 프로쯤 될까요? 네이버 기준으로 본다라면 20%가 좀 안 되죠. 차이 나는 게 20%가 좀 안 됩니다. 20% 조금 넘겠네요. 한 20% 잡고 차이는 20% 정도 나는데 실적 나오는 부분 보면요. 자, 요거 차이가 많습니다. 올해 예상치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가 한 2조 2천억 정도 많죠. 2조 2천억 정도입니다. 카카오가 6,300억밖에 안 돼요. 자, 그러면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지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3배 이상 많다라는 겁니다. 3배 이상 많은데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이게 시가총액은 20% 정도, 네이버 기준으로 20%죠. 카카오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조금 더 20 몇 프로 정도 되겠죠. 왜냐하면 네이버 기준으로 따지면 34조에서 20%를 치는 거고 카카오 기준으로 치면 이 카카오의 시가총액 26조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큰 그런 상황이죠. 자, 근데 뭐 20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. 20%가 아니라 카카오 기준으로 하면 20 몇 프로, 네이버 기준으로 하면 20% 정도. 자,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업이익은 올해 예상되는 게 3배 이상 차이가 나요. 자, 그거 하나뿐이 아니죠.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. 또 뭐가 있느냐? 카카오는 자회사들 상장을 많이 시켰잖아요. 카카오뱅크, 뭐 카카오페이, 카카오게임즈. 자, 이렇게 자회사들을 많이 상장을 시켰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, 보시면 뭐 카카오페이, 게임즈, 뱅크 뭐 이렇게 다 상장이 돼 있는데요. 그러면 이거는 어떤 숫자겠습니까? 더블로 카운팅 되는 거예요. 자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이 돼 있으면 거기서 실적 나오는 거 자기 걸로 잡히잖아요. 근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분만 갖고 있으면서 그 실적도 다 이 모회사로도 올라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 구글이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.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만 상장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상장을 안 시키고 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뭐 계열사 이 카카오처럼 이렇게 문어발로 막 이렇게 상장시키고 이런 게 또 저평가받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.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.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. 상장시켜 놓은 자회사들이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온전히 네이버의 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카카오는 상장돼 있는 자회사들도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수치 있잖아요. 그 수치보다 실제 수치는 차이가 훨씬 더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
이 사람들 참 AI 이러면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요. 이때 막 얘기를 막 해요. 그리고 뭐 이때 얘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하고 많이 올랐지 이렇게 자랑합니다. 여기서 물린 사람들, 여기서 막 떠들다가 물린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?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시침이 뚝 떼고 다른 것도 이렇게 이런 종목들 또 얘기합니다.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.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만요. 엉터리들도 되게 많아요. 엉터리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. 저 주식을 자기가 잘 보면 된다. 근데 어렵잖아요, 사실. 주식을 제대로 못 보면 볼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아직까지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지 못했다라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라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주식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고 그러면 맨날 그딴 얘기나 하고 있는 거죠. 내가 TV 보고 샀다가 나 망했어. 저 다 똑같은 놈들. 다 진짜 나쁜 놈들이야. 이런 얘기를 하죠. 근데 사실 그분이 물린 분이요. 그 사서 돈 벌었다고 만약에 제가 저 어떤 A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어요. 그러면 이 종목을 보고 사서 돈을 벌면요. 이 채널도 보고 돈 버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? 올려드린 종목들 보세요. 엄청나게 수익 난 종목들이 많지. 근데 뭐 물론 깨지신 분들도 있겠죠.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돈 주세요 이런 얘기 합니까? 달랜다고 줘요 또? 또 자진해갖고 야 내가 너 이재필이 니 때문에 돈 벌었으니까 내가 니한테 얼마 줄게 이런 분들 계십니까? 안 계세요.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을 키우든가 주식 보는 눈을 키우든가 둘 중 하나는 갖고 계셔야 돼요. 자,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. 이거 29만 5천 원 갔으니까 자, 이거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20% 훨씬 넘게 물렸네요. 20% 훨씬 넘게 물렸습니다. 어떤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요. 어떤 사람은 돈을 법니다. 어떤 사람은 깨져요. 자,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? 자, 뭐 쭉 제가 야인시대에서는 월요일 야인시대 이날 추천해 드렸죠. 이날 제가 저 토마토 TV 야인시대 출연해 갖고 이날 추천해 드렸는데 내일 아침 시가에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런 자리는요. 물려도 크게 안 물려요. 지가 뭐 아무리 막 되게 안 좋아서 빠진다고 한들 빠져도 여기 아니겠습니까? 빠져도 이쯤 선일 거예요. 자, 근데 네이버가 만약에 이거 이탈하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저 지금 시장 자체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거는 그런 상황이면 다른 종목들도 다 두들겨 맞고 다 깨집니다. 빠져봤자 여기라고 봐야 돼요. 아주 많이 빠져봤자. 왜냐하면 실적 부분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네이버 쪽이 네이버 AI 국가대표에 한 5개 저 컨소시엄을 5개 팀을 선정했는데 거기 들어가 있죠.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버 X로 들어갔는데요. 자,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AI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하면 부각이 될 거고 자,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종목 지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카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. 자, 네이버는 AI 쪽도 카카오는 AI 국가대표 선발할 때도 떨어졌죠. 그리고 그 오너리스크 뭐 저 김건희 집사라고 얘기하는 그 저 IMS 모빌리티 김혜성이란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 그 회사에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돈을 왜 줍니까? 뭔가 부정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준 거 아니겠어요? 물론 그것 때문에 저 김범수 의장이 저 실형을 구형을 받았죠. 자, 그래서 이런저런 구설수도 있고 이런 종목은 저는 딱 싫어요.
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자, 이거 AI 관련해 갖고 얘기를 좀 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. 그것만 좀 살펴보세요. 시청자님들. 내년도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산업부 예산, 이거는 뭐 그냥 검색해보면 알 수 있어요. 검색해보면 그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산업부 예산, 요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거기에 AI 관련되는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. 아니면 그거 싫으시면 제가 수요일날 거인의 시선에 참여하죠. 저 출연을 하는데 저 12시 한 35분쯤부터 방송하는 겁니다. 꼭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. 거인의 시선이. 그 영상을 보면 거기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셔도 좋고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. 자, 그 부분 한번 보면 AI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이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네이버를 인사를 드렸고요. 자,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.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. 자,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